자, 오늘은 2차 전지 검사 장비 시장의 숨은 강자죠. 아이비전웍스의 2025년 3분기 실적 보고서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이번 성적표가 우리 투자자들에게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지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2차 전지 산업이 돌아가려면요, 아이비전웍스 같은 회사가 만드는 정밀 검사 장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실적은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이 회사의 성장 엔진이 여전히 뜨거운지 아니면 잠시 식어가고 있는지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탄이죠. 과연 기회와 리스크, 저울은 어디로 기울였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제일 궁금해하실 3분기 성적표부터 바로 열어보죠. 이 숫자들,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먼저 매출부터 보시죠.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약 186억 원, 작년 한 해 동안 벌었던 351억 원의 절반을 살짝 넘는 수준이네요. 작년에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 그거에 비하면 속도가 좀 아쉽긴 하죠. 이게 그냥 일시적으로 숨고르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전방산업의 투자 사이클 때문에 성장세가 꺾이기 시작한 건지 이게 바로 우리가 체크해야 할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매출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정말 재미있는 변화가 보입니다. 작년에는 18%에 불과했던 용역 매출 비중이 올해는 무려 37%까지 2배 이상 뛰었어요. 이건 뭘로 의미할까요? 이미 팔았던 장비에서 유지보수 같은 안정적인 수익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사업 체질이 아주 튼튼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죠. 다만 이게 혹시 신규 장비 수주가 줄어드는 걸 가리는 착시 효과는 아닌지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합니다. 자, 그럼 앞으로의 실적은 어떨까요? 이걸 예측하려면 바로 수주 잔고를 봐야 합니다. 이게 미래의 먹거리거든요. 작년 말 기준으로 아이비준웍스는 104억 원이라는 아주 든든한 일감을 쌓아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9개월이 지난 지금 수주 잔고가 82억 원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163억 원어치 신규 수주를 따내긴 했지만 기존 일감을 매출로 바꿔내는 속도가 더 빨랐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4분기나 내년 초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은 보수적으로 잡아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출 성장세가 좀 주춤할 때 투자자라면 회사의 맷집을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재무 건전성이죠. 아이비전웍스, 과연 얼마나 튼튼한 회사인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와, 여기서 아주 긍정적인 지표가 하나 보이네요. 바로 부채 비율입니다. 2024년 말에 37%였는데 이게 31%까지 낮아졌어요. 쉽게 말해서 남의 돈 빌려서 사업하는 비중이 줄고 자기 자본으로, 즉 자기 힘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비중이 늘었다는 뜻이죠. 외부 충격에도 잘 흔들리지 않은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근데 딱 하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보고서에는 현금 흐름표가 빠져 있어요. 회계상 이익 말고요. 진짜 영업으로 현금을 얼마나 벌어들였는지를 보여주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건데요. 여러분, 흑자 도산이란 말도 있잖아요. 기업의 진짜 체력은 이 현금 흐름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자, 재무 구조가 안정적인 건 확인했고요. 그럼 이제 아이비전웍스가 도대체 뭘로 돈을 버는지, 이 회사가 가진 독보적인 경쟁력이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 한 장이 아이비전웍스의 기술력을 딱 보여줍니다. 배터리를 만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전극 공정부터 조립 공정까지 모든 과정에 필요한 검사 솔루션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고객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여기저기 알아볼 필요 없이 그냥 아이비전웍스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품질 관리가 가능해지는 거죠. 한번 거래를 시작하면 다른 회사로 바꾸기가 정말 어려워지는 아주 강력한 락인 효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핵심 강점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AI와 딥러닝 기반의 최첨단 검사 알고리즘. 둘째, 방금 보신 것처럼 배터리 제조의 전 과정을 커버하는 기술력. 셋째, 국내 대기업이죠. A사와 B사를 핵심 고객으로 꽉 잡고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랜 기간 양산을 하면서 쌓아온 책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현장 대응 능력입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아이비전웍스만의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단단한 성을 만들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잘해온 건 알겠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뭘로 성장할 건데 이게 우리 투자자들이 진짜 궁금한 거 아니겠어요?
아이비전웍스가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은 과연 뭘까요? 미래를 위한 세 가지 전략이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3D 엑스레이 같은 차세대 기술을 개발해서 기술 격차를 아예 넘사벽으로 만들겠다. 둘째, 전기차 시장을 넘어서 폭발적으로 크고 있는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을 선점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가진 이 정밀 검사 기술을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분야에도 적용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다각화하겠다. 이겁니다. 물론 이렇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니겠죠? 투자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좋은 일하기들 속에서도 가장 아픈 손가락이 바로 이겁니다. 특정 고객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점. 올해 3분기까지 매출의 56%,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단 한 회사, A사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정말 만약에 A사가 투자를 줄이거나 공급사를 바꾼다면 아이비전웍스 실적이 하루아침에 반토막 날 수도 있는 구조적인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분석을 정리하면서 투자 포인트를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회사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ESS 시장 확대 같은 새로운 기회, 그리고 독보적인 기술력과 사업 다각화 가능성에 주목하실 겁니다. 반면에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A사에 대한 높은 의존도, 전방산업의 투자 둔화 가능성, 그리고 환율처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외부 변수들을 가장 큰 위험으로 꼽을 거고요. 여러분은 어디에 베팅하시겠습니까? 독보적인 기술 혜자를 가진 성장주에 투자하시겠어요? 아니면 한 고객사의 결정에 회사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는 이 구조적인 리스크를 피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뜯어본 이 보고서 속 숫자들, 바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는 것, 그게 바로 성공적인 투자의 시작이겠죠? 지금까지 아이비전웍스 3분기 실적 분석이었습니다.